과거에는 한 80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다 줄여가지고 5명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의 양복을 만들고 명동 건물주였던 70대 분은 왜 홀로 가게를 지키고 계실까요? 80명의 직원이 5명으로 줄고 평생의 기술이 쓸모없게 된 현실. 그럼에도 이를 놓지 못하는 명동 사장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50년 동안 이 와이셔츠 양복을 하고 있는 정건호입니다.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4입니다. 사장님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양복 와이셔츠를 맞춤 전문으로 하는 집입니다. 처음 양복을 배우기 시작하신 게 언제셨나요? 1969년도에 이성호 양복점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학교 졸업해가지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대학 안 가고 학교 다닐 때도 옷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의류 쪽에 관심이 더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으셨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야구하고 육상을 했기 때문에 공부는 전혀 나하고 맞질 않았어요. 그때 야구하고 육상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끈기는 있지. 육상을 하니까 그 보람에 여태까지 이 회사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제일 잘한 등수와 제일 못한 등수 몇 학교 등까지 다녔을 때 보셨어요? 등수? 뭐 꽁치지 뭐 운동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제일 바닥에서 놀았던 거고. 근데 왜 운동 안 하시고 왜 이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양복점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 양복점은 시다라고 하잖아요. 시다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서부터. 그때 당시는 기술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하나 배우려면 저녁마다 안 얻어맞으면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참 너무 힘들게 배웠습니다.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뭐 빨리 일을 해라 하면은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매맞는 거지. 그런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 일은 잠깐 했습니다. 잠깐 하고서 이제 재단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와이셔츠 쪽에 공부를 하고 3, 4년 정도 고생해가지고 30대 전후 때 내 샵을 갖게 됐죠. 양복 만들려면 힘드니까 와이셔츠가 손쉬우니까 와이셔츠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죠. 처음 가게를 어디 다니신 거예요? 명동에다가요. 명동이면 엄청 잘 나갔던 동네 아닌가요? 그때 당시는 의류하면 명동, 충무로, 소공동 몇 개 없었잖아요. 와이셔츠를 보통 맞춰주는데 기술 없이 맞히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맞춰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리 잡으시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자리 잡는 거는 1년? 1, 2년 만에 완전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엄청 빠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어요? 내가 기술이 있고 옷을 잘 만드니까 높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옷을 하게 됐죠. 사업에 성공하신 건가요? 했죠. 그때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시작을 내가 하자마자 소문이 막 나고 양복점 했던 사람들이 내가 와이셔츠를 잘하니까 손님을 나한테 많이 보내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높은 사람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내가 옷을 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셨어요? 당연히 와이셔츠를 하려면 내가 사이즈를 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봐야지만 옷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업 엄청 크게 성공하셨나 봐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죠. 장사해가지고 명동에 건물 살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돈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금고가 내가 2통이 있으니까 저녁마다 맨 처음에 쉬었는데 나중에는 돈 쉬기가 싫어가지고 은행에서 와가지고 내 돈통을 쉬어가지고 입금할 정도. 참 그때만 해도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장사가 잘 됐었어요. 뭐 100만 벌 수주탑 받았다면 기분 되지 않겠어요? 그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는 보통 6시쯤 출근을 했어요. 다른 사람 문 다 닫고 있을 때 부지런해야 된다는 게 그 선생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명동에서 나보다 일찍 출근한 사람은 없었어요. 또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제일 먼저 나왔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남들은 대학 다니고 했지만 나는 기술 배웠고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부지런해야 된다. 남들 쉴 때 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365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잘 나가실 때 이런 사람들까지 만나봤다. 누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내 옷을 안 입어본 사람이 없고, 연예인 역시 유명한 연예인은 내 옷을 안 입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됐었어요. 왕년에 어떤 감투까지 써보셨어요? 우리 양복업계에서 맞춤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이사장까지 했었습니다. 주요 납품처는 어디셨어요? 난 공무원 쪽에 많이 납품을 했어요. 내가 경찰복도 우리나라 최초로 내가 디자인 해가지고 70%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경찰복도 안 하고 오로지 이 와이셔츠 양복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패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복 맞출 때 와서 주문하고 그 다음에 와서 가봉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막바로 가봉복입니다. 이걸 입혀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옷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전화 주문이 많아요. 옛 사이즈에서 변화가 있는 사람은 다시 와서 가봉을 해야 되지만 옛날 사람들은 패턴이 있으니까 옷 하기가 굉장히 쉽죠. 사장님 지금 어떤 일 하시는 지금 거예요? 원단 정리하고 있어요. 이걸 사장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도 하지만은 이 원단이 내 재산이죠. 50년 동안 하셨으면 고정 고객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았죠.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나이 드시면 옷을 많이 안 하시잖아. 맞춤 양복 하신다고 하셨는데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편한가요? 과거에는 손 기술로 만들었는데 이제 기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어깨를 입었을 때도 과거에는 솜을 많이 넣어가지고 어깨 위치를 만들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옷이 가볍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등이 많이 굽으신 분도 있고 바른 자세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옷을 해야지 그게 진실한 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원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왔을 때 원단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만 소비자도 좋게 보거든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요? 이게 이제 와이셔츠 양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장님 가게신 거예요? 예, 항상 제가 있죠. 명동 충무로 2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40평 정도 되죠. 사장님 건물이신가요? 아니, 내 건물은 판매를 했고 여기는 새 들어 있는 매장입니다. 방금 전에는 명동에 건물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명동에 있는 모든 장사들이 다 어렵다고 보고 있죠. 코로나 때서부터 명동이 완전히 어렵게 됐죠. 코로나 이제 끝났잖아요. 예, 코로나 끝났어도 이 명동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일단 식당에 먹는 것부터도 달라졌죠. 옷 입는 것부터도 달라졌죠. 지금은 캐주얼 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장 이렇게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럴 때만 입고 편안한 옷을 입거든. 편안한 옷도 제대로 맞는 옷을 입었음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런 변화를 느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모든 업체가 다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니까 어렵다고 내가 침체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나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분이세요? 과거에는 한 80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다 줄여가지고 5명밖에 안 됩니다. 예전이랑 생활이 그럼 완전히 달라지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죠. 과거에는 내가 일을 잘 안 했는데 직원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SNS 하시나요? SNS 우리 나이 때는 할 줄 모르잖아. 어렵잖아요. 홍보 못하는 어떻게 거지. 하세요? 홍보 차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SNS 해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싶지만은 좀 어렵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 어떻게 하세요? 그게 이제 문제죠. 여태까지는 뭐 홍보하고 그러지 않아도 소비자가 많이 왔는데 이제 캐주얼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고 그 변화를 쫓아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할 때는 이 피아노를 치면 마음이 쫙 풀리고 좋아요. 가장 잘하시는 거 연주 한번 해주세요. 못 치는데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는데 앞으로
취미를 더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취미 생각을 하셨어요? 요새는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 보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동안에는 어떤 취미 가지셨어요? 과거에는 뭐 골프도 많이 쳐봤고, 왜냐하면 장사를 하다 보면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자 그러면 못 치는 골프도 가서 쳐보고, 그 정도? 장사 잘 되셨으면 피아노 못 그렇지. 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장사 잘 되면 피아노 칠 시간이 없죠. 옛날에는 이런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지점 관리, 오로지 어떻게 보면 제품을 잘 만들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제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요즘 가게가 잘 안 되시면 어떻게 감당하세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잖아요. 명동 성당 앞에 내 건물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다 여기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까먹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나 외에 내가 안 하면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 이걸 죽을 때까지 난 여기에 매진하고서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사장님께서 꼭 안 지키셔도 되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도 못했고 응? 장사를 배워가지고 한 건데 꼭 나는 한국을 위해서 이 뿌리를 내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 좋은 기술을 내 때에 없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양길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꼭 자부심을 가지고 후세들한테 알려주고 끝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선 사장님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바보라고 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 문 닫고 편안하게 살지. 그런데 나는 눈 뜨면 일을 하는 게 내 꿈이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해서 컸기 때문에 집에서 놀으면 뭐해. 이제는 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누구한테 전수해 주는 게 보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년퇴직도 했고 또 학교 졸업해가지고 할 일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어렸을 때 장사 시작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이걸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내 꿈이에요. 이 와이자스가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어깨가 처진 사람은 처지게 만들어야 되고 목이 긴 사람은 길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기술이라고 봐요. 물론 안 하면 편안하고 좋지. 근데 이거는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술 배우고 싶으면 사장님께 연락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주 좋죠. 진짜 기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오면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사업하려면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두 힘내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화이팅! 사장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사장님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수많은 상패와 상장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면 알만한 거물급 인사들과 찍은 사진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찬란하게 빛났겠지만 이제는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내려와 바닥에 서 계신 사장님. SNS를 몰라서 홍보를 못한다는 사장님의 솔직한 절규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불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키겠노라는 사장님의 굳은 마음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오라는 그분의 미소에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